여러분 혹시 벼락거지라는 말 기억하세요? 서울 아파트 값이 폭등할 때 구경만 하던 분들이 느꼈던 그때 그 박탈감, 지금 2026년 현재 또 다시 반복될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보면서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버프미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관망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서울 상급지 아파트는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랐죠. 근데 서울 빌라는 아직 아파트 대비 상승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공급 절벽인데요. 이 위기 속에서도 서울 재개발 빌라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인지 제가 핵심만 딱 정조준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공부할 때 선생님 뭐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었죠. 그것처럼 2026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사업이 바로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낡은 빌라라고 무시하던 시대에 끝났어요. 나라가 나서서 이렇게 새 아파트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판을 깔아주는 지금이 그 기회를 꼭 잡으셔야 하고,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집값은 지금 또 치솟고 있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거에 대한 가장 빠른 해결책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의 핵심지의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2026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728조 원이라는 이런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주택 공급을 위해서 지금 국토부 예산을 62조까지 늘려서 정비 사업에도 지금 큰 돈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 재건축 시장에서도 30년 이상 된 노주택이라면은 그 안전진단 기준이 좀 완화가 되어서 3년 정도의 사업 기간이 더 단축이 될 거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까지 완화시키는 입법 작업도 지금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토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초기 사업비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연 1호대 금리의 그 융자 상품을 좀 내놓아서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초기 비용도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죠. 부동산 시장에서 나중에라고 하는 거는 곧 더 비싸게라고 하는 것과 말이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6년 정부가 재개발 정비사업 판을 깔아준 지금이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높일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서울 상급지 청약됐다고 하면 다들 로또 맞았다고 되게 부러워하시죠. 근데 얼마 전에 그 난리가 났었던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청약 결과 혹시 보셨나요? 84 타입 같은 경우는 B 타입 경쟁률이 무려 31대 1이었어요. 여기 분양가가 지금 일반 분양가가 26억이고 주변 시세 생각하면 그냥 당첨만으로 2, 30억 그냥 벌었다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이 당첨자들보다도 최소 10억 이상 더 번 진짜 찐 승자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혹시? 그 주인공이 바로 기존에 이 구역을 보유하고 있던 그 재건축 조합원들입니다. 트리니엄 84 타입 조합원 분양가는 한 15억 정도로 일반 분양가보다 무려 한 10억 이상 더 저렴하게 집을 매수를 하신 셈이죠. 그리고 진짜 좋은 집들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흔히 말하는 RR이라고 해서 로얄동 로얄층은 조합원들이 먼저 다 싹 가져갑니다. 남은 저층이나 비선호 세대만 일반 분양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 바닥의 룰이거든요. 그래서 청약이 530대 1 바늘구멍인데 조합원들은 그런 경쟁률 신경 안 써요. 뭐 몰라도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2010년도 이때 초반에 매매가가 10억 정도 수준일 때가 있었고, 그리고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지금 현재 그 26억 정도 가는 분양가 정도로 미리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앉아서 이상의 시세 차익을 확정 짓고 느긋하게 입주만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운에 기대는 청약은 로또지만 공부해서 들어가는 재개발 재건축은 기술이라고 봐요. 그래서 남들 다 줄 서 있는 청약 시장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10년 뒤에 이렇게 반포 트리니엄 같은 보물이 될 곳을 지금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지금 새 집을 지을 빈 땅이 없어요. 뭐 있어봤자 그린벨트로 다 묶여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재료로 쓰일 빌라와 노후 주택을 활용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서울에 현재 총 317만 호의 주택이 있고 그 중에 30%인 약 100만 호가 빌라인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시장에서도 매년 2, 3만 호의 이러한 새 빌라가 공급이 되어야 안정적인 서민 주거 환경이 형성이 돼요. 근데 최근에 3년 동안의 평균 공급량은 고작 한 3,00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이렇게 공급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오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지난 몇 년간 뭐 공사비나 인건비가 계속 오르고 규제가 심해지면서 새 아파트를 지금 거의 안 지었어요. 다들 원하는 서울의 집은 부족한데 살고 싶은 사람은 넘쳐나니까 결국 이런 새 아파트가 될 재개발 빌라의 가치가 지금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인허가가 나더라도 빨라야 한 8년이라는 기간에 아파트 공급이 좀 가시화되는 건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6년, 27년 서울의 입주 물량은 작년 25년도에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즉슨 향후 3, 4년 동안은 좀 서울 집값이 크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고 그냥 보셔도 무방하겠죠. 다세대 그 소형 주택에는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좀 장점이 있어요. 지난 1심 대책으로 일정 요건에 맞는 다세대 빌라는 2027년 말까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산정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를 해주는 혜택이 있고, 청약에서도
무주택자 요건이 적용이 됩니다. 결론은 단순해요. 남들이 의심하고 머뭇머뭇거릴 때 이런 타이밍에 선점하는 사람만이 불을 거머쥘 수 있고요. 지금 공급은 없고 유동성도 풀려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다음 상승장에서는 정말 서울에서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불가능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빌라의 단지 불편하고 낡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빌라들을 허물고 이제 그 땅 위에 세워질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보셔야 할 때입니다.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이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활성화, 민간도시 복합개발 등 재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23년도, 23년도 이때 지정됐던 구역들은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 시행인가 이런 것들이 대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의 경우도 지금 올해부터는 매년 1만 호 이상 조합설립 인가가 나는 현장들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은 곧 여러 지역에서 지금 동시에 투자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할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용어도 너무 어렵고 뭐 어디에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리스크가 크고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제가 6년 동안 부동산 업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또 컨설팅을 해드리고 하면서 느낀 건, 진짜 스스로 공부를 계속 하시고 정확한 정보 그리고 이런 투자 타이밍으로 단기간에 수억 원의 수익을 거두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지금 이번 규제에서 좀 살아남을 유일한 부동산은 빌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정부의 정책과 앞서 말씀드린 제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번 정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좀 유일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올해 왜 신축 아파트가 될 재개발 빌라에 투자를 좀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 스텝은 좀 스스로 생각도 해보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혼자서 좀 알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두었으니까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재개발 정저준이었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